선거인명부, 개표 상황표 등에서 발견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4,674. 투표 용지는 4,674였는데 투표수는 몇 개냐냐? 4,684명이다. 선거인 수는 4,674명이었는데 실제로 투표수는 4,684명이다. 예, 안나님. 그래도 목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원님, 감사합니다. 4,684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도장이 한 군데가 비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개표 상황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개표 상황표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있었습니다. 파주시 진동면은 실제 인구수는 159명인데 투표수는 181, 선거인 수는 202명입니다. 인구수는 여기 18세 이하는 빼야 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선거 가능 인수는 145명이 불과한데 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이런 선거 가능 인수, 실제 인구수를 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도 마찬가지죠. 선거 가능 인구수는 183명인데 선거인 수는 206명. 강원도 철원군 금북면은 역시 실제 인구수는 112명인데 선거인 수는 233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파주시 군내면도 실제 인구수는 578명인데 투표수는 513명, 선거인 수는 617명이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수들이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선거인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곳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가능 수보다 많은 선거인 수, 인구수를 기록한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가짜표들이 있었다라는, 유령표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에.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겁니다. 파주시 진동면하고 중면, 연천군 중면, 금북면, 아선, 하포, 가포군을 보면 결국 인구수, 투표자 수, 선거인 수를 비교해 볼 때 인구수보다 많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시 진동면을 보면은 20대의 경우 2016년 이렇게 16대 39였습니다. 새누리당이 39였는데 21대는 미래통합당 한석만 늘었는데 더북당은 72명. 이 다 유령표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당일 투표는 현상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28대 40으로 21대 43으로 이쪽이 좀 더 늘어난 형국이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 수가 이렇게 급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는 영등포 을통합선거인 명부, 인천 연수울 통합선거인 명부의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화천대유 비자금이 지난 총선 때 출금, 뭐 그럴 개연성이 있죠. 분명히 어디서 정치 자금이 나왔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영등포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면은 세계 최애 연장자가 1903년생입니다. 최애 연장자보다 많은 사람이 22명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1908년생이 세계 최애 연장자입니다. 3명이나 있죠. 세계 기록을 깨는 명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천 연수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03년생 세계 기록 보유자와 동일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남자도 이렇게 1907년생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하고 그 선거인 명부하고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 명부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100세 이상이 135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100세 이상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기준 인구수는 68명입니다. 이게 행안부 통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 현상이 너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자료는요, 제가 이 선관위들은 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행정안전부 구청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구청 자료다. 그런데 동사무소 구청 자료랑 중앙선관위 수를 직접 비교를 해보면 다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별도의 선거관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 의혹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100세 이상이 갑자기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00세 이상이 이렇게 2021년 3월 기준, 2021년 2월 기준으로 갑자기 130명, 140명에 가깝게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20몇 명으로 급락하게 되고, 역시 연수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에 육박하던 사람들이 20명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 갑자기 집단 코로나가 발병해서 다 돌아가셨나? 그런 건 아니겠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민 등록상의 통계 시스템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 등록상의 그 시스템 다른 창구를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 지금 선관위 하고 지금 더북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미국 가서 뭐 하고 있나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많은 이 심각한 우편투표의 부정선거 증거들을 얘들이 악용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중앙선관위 행안부의 그 전산 자료를 조금 다시 손봐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교통계청 사망신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죠. 지금 80세에서 99세가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100세 이상은 너무하니까 그 밑에 수를 가지고 장난을 쳐보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100명, 200명 차이가 나게끔 한다는 거는 좀 어색한 거죠. 갑작스럽게 어떤 이런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은 의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통합선거인명부와 개표 상황표의 그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다른 데 가지고 있는데, 통합선거인명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합선거인명부를 얘들이 제대로 주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주지는 않아가지고 그 통합선거인명부를 모두 엑셀 파일을 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기수를 맞춰봤습니다. 틀린 바는 없었고요. 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살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견 이렇게 영등포울과 인천 연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보면 개표 상황표 비교를 해보면 통합선거인명부와 29,451, 개표 상황표 29,450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걸 동별로 접근을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의도동을 보면 관내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 상위는 5,419명입니다. 5,419명. 근데 개표 상황표에는 몇 명이냐? 5,575명입니다. 5,575명. 옆표는 156명이나 개표 상황표가 모자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죠. 좀 뭔가 수상적인 현상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보면요. 관내 사전투표를 보면 대림 3동의 경우 4,143명이 투표한 걸로 나오는데 개표 상황표에는 3,913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3,913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차이가 대림 3동은 몇 명이냐? 230명이나 납니다. 신기 7동은 몇 명이냐? 3,697명인데 개표 상황표는 3,300명입니다. 즉 694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개표 상황표하고 통합선거인명부의 개별 차이는 엄청 큰데 이렇게 전체적인 차이는 한 명에 불과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큰 거는 맞출 수가 있었는데 결국 동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별에는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진 거죠. 사실 관내 사전투표는 더더욱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이 관내 사전투표는 아예 뭉뚱겨서 이렇게 지금 표를 동별로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동별로. 원래는 개표는 투표 구별로 구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동별 구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거죠.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 같은 경우에도 공연 1동, 여기 2,394명이 투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옥년 이동의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2362명으로 32명이나 차이가 있고요. 동춘 1동의 경우에는 개표상황표는 3402명이 투표한 걸로 나와 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3754명이 투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춘 2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633명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는데 개표상황표에는 3895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크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차이가 아닙니다. 예, 모두 합치면 한 개가 차이 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동으로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에는 증거가 하나로만 뭉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로만 뭉쳐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종별론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결코 안 주려고 했던 겁니다. 절대로 안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니까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제가 수험지검 검찰 그 조사 받으러 갈 때 제가 검사한테 통합선거인 명부 하나만 이거 가져와서 비교해보면 끝난다라고 했는데 이미 제출 요구를 해도 안 주고 영장을 치려고 했는데 영장은 또 못 치게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영장은 못 치게 막았다. 예, 그렇게 되게 답답한 형국이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그 아까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20년 4월 29일 날 증거보전 절차가 있었을 때 그 결정문에는 투표지를 보존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안민영 판사도 증거보전 판사도 투표지, 비례대표 투표지도 같이 보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이 결탄코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얘들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못 바꿔놓은 거죠. 그때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증거보존 결정문,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입니까? 판사나 뭐 이렇게 시키면은 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무슨 뭐 사이비 종교 집단도 아니고요. 끝까지 그렇게 막았던 이유는 얘들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점이 이제 여러분들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개표사항표하고 통합선거인 명부의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요. 이게 개표사항표가 미리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미리 만들어졌다. 결국 유권자가 투표한 대로 개표사항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특정하게 개표사항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천 남구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위원장 공표 시각이 이렇게 있죠. 위원장 공표 시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공표 시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공표 시각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공표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결과가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하고는 상관없이 언론에는 개표 결과가 전송이 됐던 거예요. 즉 누군가가 그 개표 결과를 이미 세팅해 놓았고 그 값이 언론에 이렇게 알려졌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즉 개표사항표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표사항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이 도장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불과 위원장 공표 시간이 1분 차인데 이 도장들의 위치, 실제로 권호영 변호사님은 그 개표할 때, 재검표할 때 이 개표사항표 전부 다 위조입니다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법령조사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도 도장의 위치가 이상하게 비슷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도장 파일이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출력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세팅값을 정해놓고 이렇게 도장까지도 찍은 개표 상황표를 얘들이 넣었다, 파일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르노 네오 섬지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장이 있는 이 부분도 이 도장들이 찍힌 상태를 보면 사람이 손으로 찍힌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손으로 찍은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작업을 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도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장이 정상적인가? 이 도장들이 정상적인가? 이게 사람들이 그냥 공통되게 찍은 것이냐, 아니면 컴퓨터로 일부만 돌리거나 비슷하게 하거나 이렇게 찍은 것인가? 도장을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간의 패턴 변화를 두고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재검표장의 전자개표기는 이 날짜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2020년 4월 15일로 세팅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천 연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 6월 28일로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 2020년 4월 15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등포일도 2020년 4월 15일로 세팅을 했습니다. 얘들은 지금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을 지웠습니다. 스스로가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검표장에서 돌렸던 이 이미지 파일이 4월 15일 날 찍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용납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용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거를 가만 놔둬야 됩니까? 옆 회의실에서 막 떠들고 있어가지고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 거죠?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컴퓨터에는 1000명이 넘게 되어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는 313으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네요. 진짜 이거 요즘에 좀 뭔가 수상한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스패너님도 요즘에 알림이 안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방을 어디까지 놓는지는 모르겠고, 오늘은 또 버퍼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자회견 영상을 또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프라인 버퍼링이 좀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뭐 선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합시다. 구독 좋아요. 저 10만 명 한번 가고 싶네요. 갑자기 요즘에 그런 뭐 황교안 추천이 맞죠. 황교안 대표가 그 공병호 TV에 가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추천을 하면 되는 거죠. 제 핸드폰에는 373으로 계속 뜨고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심하게 들렸는데, 근데 현장감은 사실은 제 그 육성이 담긴 그 강의실이 좀 나았는데, 이게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무실, 그냥 제 변호사 그 사무실 뒤를 아예 그 크로마키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걸로 할까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좀 시끄러워서 제가 큰 소리를 하면 또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좀 잘 들리는 거죠. 잘 들리시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러면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또 일 좀 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동안에 저한테 전화가 좀 많이 와가지고요.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엉터리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던데, 환경노를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혹시 들으시면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로운 쭈콩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ABCS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를 전부 다 옮겨야 되는데, 양산을 하고 인천 연수울 때의 경우에는 그 폴더를 옮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만 옮겼었거든요. 그러면 이놈들이 뭘 하겠냐, 그 이미지 파일이 그 파일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투표지는 제 생각에는 갈렸거나 불탔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서는 불에 탔을 거라고 주장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물류센터 등에 엄청나게 많은 화재 사건이 그 흔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재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작은 부정선거 전에 필히 하는 코스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황교안이 계속 1등을 했는데 갑자기 사강 탈락을 한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본님 박주현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 따봉 검사님 수사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정말 몸을 많이 사리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여론조사 삭제해버렸다고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정말 이상한 언론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한 언론사가 돼버렸어요. 박주현 변호사 TV에서는 그래도 6.68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예, 뭐 오늘 하태경 고발한 이야기. 지금 1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우리 황교안 후보가 71%, 윤석열이 22%, 홍준표가 4%, 최재형 3%, 그 외에 모두 합쳐서 1%,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제 박주현 변호사 TV 시청자들의 어떤 성향은 어느 정도 다르겠고요. 그 이봉규 TV에서는 윤석열이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황교안 2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황교안 후보가 점점 더 상승세를 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말 나쁜 신문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황교안 후보를 날릴 수가 없을 테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다 캡처해 놓은 거 있으면 제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해버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갑자기 버퍼 공격이랑 뭐 이런 부정선거 카르텔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방송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진짜 하늘을 두렵지 않나. 그렇죠. 황교안 후보가 홍준표랑 같이 붙으면 황교안이 이깁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의 민심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들이 무서워서 내려버린 거죠. 혹시나 여론조사 캡처, 설문조사 캡처한 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거를 널리 알려버려야 우리가 얘네들이 장난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경선 관리 분명히 장난칠 텐데 그런 장난을 못 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대권 후보 경선 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감시의 눈을 떠주시고 진짜 대한민국 바로 잡는 대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